5페이지 24번은 감사에 관한 문제죠. 1번은 맞는 지문인데 조심할 것은 읽어보면 재단법인이나 사단법인의 감사는 임의 기간으로 정관 또는 총회 의결로 1인 또는 수인의 감사를 둘 수 있다. 맞죠? 근데 만약에 두어야 한다 그러면 뭐죠? X죠. 2번이 답이죠. 만약에 법인이 해산하게 되면 이사는 청산인으로 명함 발급하고 사원총회도 그대로 뭐요? 유지가 되고 감사도 어떻게 그대로 유지가 된다는 거죠. 그죠? 따라서 2번 감사는 법인의 해산으로 퇴임한다는 뭐죠? X가 되죠. 3번은 너무나 당연한 거고 4번 감사가 여러 명이면 각자가 업무를 수행하게 되고요. 5번은 임무죠.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불비한 것이 있을 시 사원총회 또는 주무관청에 보고를 합니다. 25번입니다. 틀린 걸 찾는데 1번 사단법인의 사원의 지위는 원칙적으로 양도할 수가 없습니다. 원칙이. 다만 정관 또는 관습에 의하여 양도할 수 있다는 지문은 맞는 지문이죠. 다시 말하면 사원의 지위를 양도할 수 없다는 민법 규정은 임의 규정이라는 거 생각하시면 되겠죠. 2번 민법에 규정된 결권 평등의 원칙 사단법인의 사원의 결의권은 평등합니다. 이게 원칙인데 이 규정도 뭐죠? 임의 규정입니다. 따라서 정관을 이를 변경할 수 없다. X죠. 그래서 1번과 2번은 같이 기억하는 겁니다. 지위의 양도 금지 규정이나 결의권 평등의 원칙 규정은 임의 규정이므로 정관 등으로 뭐 할 수 있어요? 다르게 정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3번 사단법인의 정관 변경과 임의 해산은 사원총회의 정권상이고요. 4번 총사원의 5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사원총회 소집을 요구하면 이사가 소집해야 되는데 만약에 이사가 2주간 이내에 그 소집 절차를 밟지 아니하면 회의 소집을 요청한 사원은 법원의 허가를 얻어 직접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고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5번 소수 사원권은 사원총회 결의로서도 박탈할 수는 없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26번입니다. 비영리 사단법인의 재산은 이 단독 소유입니다. 그죠?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조합의 소유는 합이고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의 소유 형태가 총유라는 말은 조합도 권리 능력 없는 사단도 뭘 가질 수 없어요? 권리를 가질 수가 없으니까 그것을 구성하고 있는 자연인들의 뭐죠? 공동 소유라는 얘기고요. 법인은 당연히 뭘 가질 수 있어요? 권리를 가질 수 있으므로 법인 자신의 단독 소유가 된다는 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넘겨주셔도 27번입니다. 사단법인의 정관 변경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번 정관의 정관 변경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취지를 정했어요. 그러면 이 정관도 변경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정함에 구속력은 없다는 지문은 맞습니다. 2번 정관의 이사의 결의로 정관을 변경할 수 있다고 정하여도 그 정함에는 구속력이 없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임의 해산과 정관 변경은 어디서만요? 사원총회만이 할 수가 있기 때문에요. 3번 정관의 이사장만이 대표권을 갖는다고 정하고 등기하면 선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 맞겠죠? 일단 정관의 이사장만이 대표권을 갖는다는 말은 다른 이사들에게는 뭐예요? 대표권 제한이고요. 등기하면 누구한테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으니까 등기하면 선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죠. 4번 정관의 사원총회 소집을 청구할 때는 총사원의 과반수를 넘어야 한다고 정하여도 그 정함에는 구속력이 있다. 맞을 거고요. 5번입니다.
사단법인의 정관의 의미가 불분명할 때 사단법인의 성질상 사원총회 결의 방식으로 정관을 해석할 수 있으며 그 해석은 다른 사원에게도 구속력이 있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X입니다. 그 밑에 이제 판례가 나와 있는데 이런 얘기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정관에 빨간색, 빨강 이렇게 규정되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사원청의 결의를 통해서 요거를 노랑으로 해석하기로 결의를 했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뭘 한 거냐면요. 정관을 변경한 거라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죠? 사원의 정관에 명백히 뭐라고요? 빨강 이렇게 써 있는데 사원청에서 우리는 앞으로 빨강이 아니라 뭐죠? 노랑으로 해석합시다 라고 결의했다면 실질적으로 정관을 뭐예요? 변경한 거니까 뭐가 필요한 거죠? 주무관청의 허가가 필요한 거죠. 따라서 주무관청의 허가를 안 받았다면 당연히 뭐예요? 무효인 것이고 따라서 다른 사원에게는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답은 뭐죠? 5번이 되는 거죠. 판례도 그런 취지니까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28번입니다. 다음 중 재단법인의 정관 변경에 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1번 재단법인의 정관은 변경할 수가 없지만 명칭이나 사무소재는 변경하는 것이 가능하고요. 2번 목적은 변경할 수 없지만 목적 달성이 불가능할 때는 주무관청의 허가 등을 얻어서 변경하는 것이 가능하고요. 3번 정관 변경에 대한 주무관청의 허가의 법적 성질은 일반적 금지 해제로 보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X입니다. 여기서 일반적 금지 해제는 허가거든요. 허가. 근데 요거는 허가가 아니라 뭐예요? 인가라고 이해합니다. 차이점 뭔가요? 내려줄지 안 내려줄지 주무관청의 자유, 재량이 인정되는 것은 뭐예요? 허가. 주무관청의 자유, 재량이 인정되지 않는 것은 뭐예요? 인가. 이렇게 해야 되는 거고요. 우리 판은 이것은 허가가 아니라 인가로 이해하기 때문에 X고요. 따라서 요건을 갖췄다면 주무관청은 자율 죄량 없이 반드시 해줘야 된다는 취지고요. 답은 3번이죠. 4번 기본 재산이 증가하거나 감소한다면 실질적으로 정관 변경을 초래하기 때문에 주무관청의 허가가 있어야 유효하고요. 5번 재단법인의 기본 재산의 처분은 정관 변경 행위로 주무관청 허가를 받지 않으면 효력이 없고 재단의 채권의 그 기본 재산에 대하여 강제 집행을 실시하여 경락이 된 경우에도 동일하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요, 여러분들 그 나중에 실무적으로 재단법인하고 거래할 때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돈을 못 받아도 강제 집행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의료법인하고 뭘 거래를 했단 말이죠. 근데 그지 같은 인간들이 나한테 실컷 뭐 예를 들어 제가 식품 뭐죠? 예를 들어 가지고 뭐 할까요? 구내식당에다가 식자재를 납부하는 사람인데 6개월 동안 납부했는데 이 그지 같은 재단법인이 돈 한 푼 안 줘요. 그러면 제가 재단법인의 재산에 대해서 뭘 해야 돼요? 강제 집행, 경매라도 해야 되는데 강제 집행하게 되면 기본 재산이 뭐 하게 돼요? 감소하게 되고 뭘 초래합니까? 정관 변경을 초과하기 때문에 뭘 허가를 받아야 돼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되거든요. 허가해 줄 리가 없죠. 가재는 개편이니까. 그래가지고 허가돼달라고 요구하면 뭐라 그래요? 아유 좋은 게 좋으니까 좀 기다려 보세요. 이래가지고 재단법인하고 거래했다가 돈 못 받고 뛰는 자영업자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좀 있는 부분이고 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는 부분이에요. 답은 뭐죠? 3번입니다. 29번입니다.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의 처분에는 주무관청의
허가가 필요한데 이에 관한 판례 태도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재단법인의 채권자가 재단법인의 기본 재산을 수동 재산으로 상계를 하는 경우 상계 당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뭐죠? 재산이 감소되죠. 그러니까 어차피 증가되든 감소하든 뭐가 필요합니까? 주무관청의 허가가 필요하니까 1번은 뭐죠? 맞는 질문이죠. 2번 재단법인의 정관 변경 허가는 법률상 표현이 허가로 되어 있긴 하나 그 성질에 있어서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인가라고 보아야 한다. 맞는 질문이고요. 5번 3번 재단법인의 기본 재산이 아닌 재산을 매각하는 거.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쓰레기통 하나 판다. 그죠? 아니면 뭐 수건들을 판다. 낡은 의자를 판다. 이런 것들은 당연히 뭐 받을 필요 없죠?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으니까. 정관의 변경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더라도 주무관청이 허가를 얻어야 한다. X고 답은 뭐죠? 3번이 되는 거죠. 4번 재단법인의 채권자 그 지본재산에 대해 강제 집행을 실시하여 경락이 된 경우에도 주무관청이 허가를 얻지 않았다면 무효이다. 맞는 질문이죠. 그래서 재단법인이 거래한 자영업자들이 큰 피해를 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5번 재단법인의 기본재산 처분에 대한 주무관청 허가는 반드시 사전에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고 이를 처분할 때까지 받으면 족하므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소송의 경우에는 늦어도 사실심 변론 종결시까지 허가를 받아야 한다. 맞는 질문인데 너무 지엽적이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습니다. 아무튼 재단법인에 대한 기본 재산이 증가되든 감소되든 주무관청에 뭐가 필요하죠? 허가가 필요합니다. 30번 옳지 않은 건데 반복적이거든요. 2번 보시면 정관의 규범적 의미 내용과 다른 해석 이거죠. 정관의 빨강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원총회가 뭐죠? 노랑으로 한 경우는 실질적으로 뭐죠? 정관 변경을 한 것이므로 주무관청에 허가가 있어야 되므로 그 거래에 의한 해석은 그 구성원에게 구속력이 있다. X. 답은 뭐죠? 2번입니다. 넘기셔서 이제 31번입니다. 민법상 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기억 사단법인 설립행위는 일반적으로 합동행위로 이해하므로 기억은 뭐죠? X죠. 니은번 또 나와 있네요.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X고 그 다음에 디귿번 재단법인 설립자가 부동산을 출원하고 법인 설립 등기를 마쳤으나 그 부동산이 법인 명의로 등기되기 전이에요. 그래도 일단 재단법인은 뭐가 있습니까? 소유권이 있지만 제3자에게 대항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등기가 필요한데 설립자가 이를 제3자에게 처분하고 이전 등기를 해줬다면 법인은 이 제3자에게 뭐 할 수 없어요? 대항할 수가 없으니까 법인은 제3자에게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 맞는 질문이 꼭 이해해 두셔야 될 질문인 거죠. 1번 사단법인의 지위는 양도거나 상속할 수 없다는 규정 결의권은 평등하다는 규정은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정관으로 달리 정할 수가 있고요. 미음번 법인의 대표기관인 이사감사청산인 X죠. 감사는 법인의 대표기관이 아닙니다. 그죠? 따라서 옳지 않은 것은 기억, 니은, 미음에서 2번이 답이네요. 32번은 풀어보시죠. 그죠? 너무나 풀어보기에는 쑥스러울 정도로 쉬운 문제고 33번이죠. 근데 32번 같은 것도 내요. 그죠? 이런 것도 내고요. 이런 거는 어떤 문제라고요? 빵점 방지 문제니까 반드시 맞춰주셔야죠. 33번입니다. 법인의 해산과 청산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이래요. 1번 법인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게 되었다면 정관을 변경하여 법인을 존속시킬 수 없다. X. 그죠?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서 정관을 변경함으로써 법인을 존속시킬 수가 있고요. 2번 법인의 파산 원인은 채무 초과로 충분하며 지급 불능을 요하지 않는다. 맞습니다.
다시 말하면 적극 재산보다 소극 재산이 많으면 되고요. 지급할 수 있는지 없는지 지급 불능 여부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자연인의 파산은 채무 초과에다가 지급 불능도 필요해요. 그래서 만약에 채무가 초과됐다 하더라도 지급할 능력이 있다면 자연인은 파산 선고를 안 합니다. 그렇지만 법인은 뭐만요? 채무 초과만 있으면 됩니다. 3번 사단법인의 사원이 이름만 있는 경우라도 법인은 해산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O 맞습니다. 조심할 것은 뭐냐면 사단법인이 설립되려면 사원은 반드시 2인 이상이어야 돼요. 왜냐하면 사단이라는 말이 사람의 집합이란 뜻이기 때문에 반드시 몇 명 이상이 2명 이상이죠. 다만 사단법인이 존속하기 위해서는 사원이 1명 이상이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설립되기 위해서 필요한 사원수와 사단법인이 존속하기 위한 사원수가 다르니까 헷갈리지 마시기 바라고요. 3번은 그래서 뭐죠? 답이 될 수가 없는 거죠. 4번은 너무나 당연한 거고 5번 청산 종결 등기가 격려된 경우에도 청산 사무가 종료되었다 할 수가 없다면 아직도 뭐가 있는 거죠? 권리 능력이 있으니까 청산법인으로서 당사 능력이 인정된다. 맞는 질문이네요. 34번입니다. 옳지 않는 것을 찾는데 4번을 보시면 청산인은 채권 신고 기간 내에는 이미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변제할 수 있다. X입니다. 채권 신고 기간에는 아무에게도 뭐 할 수 없어요? 변제할 수가 없고 물론 지연배상금은 줘야 되긴 하지만 변제할 수는 없죠. 답은 뭐죠? 4번이죠. 그다음 넘기셔서 35번이 나옵니다. 갑법인은 A법인에게 부동산을 증여하기로 계약을 하였으나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고 있는 동안에 갑법인이 해산하여 청산 단계에 들어갔다. 그런데 청산이 그 부동산을 임의로 B에게 매각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해 준 후 갑법인은 청산 종결 등기를 하였다. 여기서 좀 조심할 것은 요 갑법인은 아직도 뭐가요? 권리 능력이 소멸되지 않고 있는 거죠. 그죠? 한편 갑법인의 정관에 의하면 법인 해산 시 자녀 재산은 이사의 결의에 따라 유사한 목적의 다른 단체에 기부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옳은 조합은 기억. 법인 해산 시 자녀 재산의 귀속 권리자를 직접 지정하지 아니하고 이가 빠졌죠. 그죠?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이를 정하도록 하는 등의 귀자가 팔렸습니다. 이렇게 빠지면 다시 한번요. 법인 해산 시 자녀 재산의 기속 재산을 직접 지정하지 않냐고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이를 정하도록 하는 등의 귀속 권리자의 지정 방법을 정해놓은 정관 규정도 유효하다. 맞는 질문이고요. 다시 한번요. 이자가 들립니다. 이사회 그 다음에 등의 귀속 권리자 귀자를 좀 집어넣으시기 바라고 기업번은 뭐죠? 맞는 질문이죠. 니은번 이사의 의결에 의해 자녀 재산을 처분을 하도록 한 정관 규정은 설지상 등기하야만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청산인의 대표권에 관한 제한이라고 볼 수 있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청산인이 아무런 임의적으로 할 수가 없고 결국은 이사의 결의를 통해서 할 수 있다면 이것도 일종의 뭐죠? 대표권. 잠깐만요. X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이사회 의결에 의해 자녀들을 처분을 하기 정관 규정은 성질상 등기하여야만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청산인의 대표권에 관한 제한을 볼 수 있다. X입니다. 제가 잘못 말씀드렸죠. 다시 말씀드릴게요. 요거는 대표권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청산했을 때의 사단법인의 재산, 자녀 재산의 처분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대표권 제한이
아니라는 게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니은번은 뭐죠? X입니다. 디귿번 청산인이 자녀 재산을 B에게 처분하는 행위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무효이다. 맞죠? 왜냐하면 정관을 위반한 거니까요. 그 다음에 리을번 만약 갑법인의 청산이 동시에 A법인의 이사인 경우 갑이 A에게 그 증여한 재산을 이전한 행위는 쌍방대리 금지 원칙에 반한다. X입니다. 규제 밑에 판례가 나와 있는 것처럼 쌍방대리 금지 원칙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판시하고 있고요. 미음번 만약 갑법인이 파산 선고를 받아 갑법인에 대한 파산 절차가 종료되었다면 자녀 재산이 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갑법인은 소멸한다. X입니다. 파산 절차가 종료됐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사무가 남아있다면 갑법인은 아직 뭐 되지 않죠? 소멸되지 않아요. 따라서 옳은 것은 기억 D것이 옳습니다. 그죠? 근데 솔직히 이 문제가 너무 지엽적인 것 같아요. 그죠?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36번입니다. 법인 아닌 사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법인 아닌 사단 명의로 부동산을 등기할 수 있다. 5. 법인 아닌 사단은 권리 능력은 없지만 등기 당사자 능력은 있으니까요. 2번 공동주택의 입주자 대표인은 법인 아닌 사단이다. 5. 3번인데 자 이건 어떤 문제냐면 법인 아닌 사단의 소유형태는 총유인데 총유의 가장 주된 특징이 뭐냐면 지분이 없다는 거죠. 지분 자체가 없어요. 따라서 교회 재산은 나눠줄 수가 없습니다. 왜요? 지분이 없으니까 신도들이 나눠가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원칙적으로 신도들이 탈퇴를 했으면 그것이 집단적으로 탈퇴를 했든 개인적으로 탈퇴했든 그 재산은 누구 거가 되냐면 잔존교인들의 총유가 되고요. 다만 우리 판례가 인정하는 것은 뭐냐면 탈퇴한 교인이 몇 분의 몇이죠?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때는 오히려 탈퇴한 교인들의 총유가 됩니다. 따라서 도 아니면 뭐죠? 네 거 아니면 내 거고 교회 재산이 신도들 간에 나눠 갖거나 분열되는 일은 존재할 수가 없기 때문에 3번 법인 아닌 사단의 교회가 두 개로 분열되고 분열되기 전 교회 재산이 분열된 각 교회 구성원들에게 각각 총유주로 귀속된 형태의 교회의 분열을 허용된다. X고요. 원칙적으로 남아있는 교인들의 총유가 됩니다. 답은 3번이죠. 4번 소집 절차에 하자가 있다면 종중 총유교리는 무효입니다. 다만 나중에 적법하게 소집된 종중 총유교리에서 이것을 추인하는 것은 가능하기 때문에 4번은 맞는 질문이고요. 5번 법인 아닌 사단의 재산 귀속 형태는 총유고요. 구성원은 총유물을 사용 수익하는 것이 가능하죠. 37번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이 아닌 것은 1번, 2번, 3번, 4번 법인 아닌 사단이에요. 5번 사립대학교는 법인 아닌 사단이 아니에요. 왜 그런지 말씀드리면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사립대학교 보면 예를 들어서 저는 한양대학교 다녔는데 학교 법인 한양학원 그렇죠, 그죠? 한양학원 안에 한양대학교도 있고 한양고등학교도 있고 한양 뭐죠? 중학교도 있죠. 다시 말하면 법인인 것은 요 한양학원인 것이고요. 그 안에 있는 대학교나 고등학교, 중학교는 이걸 뭐죠? 영조물, 법인의 뭐예요? 구성 분자인 거예요. 따라서 만약에 대학교 때문에 어떤 손해를 입었어요. 그러면 누구한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거냐면 총장한테 손해배상 청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 뭐죠? 학교
법인에게, 그죠? 예를 들어 가지고 이화 여자대학교 총장이 잘못해가지고 정유라를 부정 입학시키는 바람에 우리 딸이 떨어졌다라고 판단된다면 우리 딸을 입학시켜달라고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겠죠. 어디다가요? 이화 학원, 그죠? 학교법인 이화 학원에 대해 해야 되는 것이 이화 여자대학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것들은 뭐예요? 구성 분자인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충남대학교다 그러면 이 충남대학교도 법인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국가라는 법인의 뭐예요? 구성 분자인 거죠. 그죠? 뭐 경남대학교도 마찬가지죠. 그죠? 근데 최근에 서울대학교는 이제 뭐가 됐어요? 법인이 될 수 됐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뭐 서울대학교가 법인으로 했다. 그래서 이제는 서울대학교는 국가 분리된 뭐죠? 독립된 법인인 거고 나머지 국립대학교는 뭐예요? 국가라는 법인의 뭐죠? 구성 분자이고요. 사립대학교도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이 아니라 학교 법인의 뭐예요? 구성 분자에 불과한 거니까 답은 뭐죠? 5번이 되는 거죠. 38번입니다. 권리 능력 없는 사단에 대한 판례 입장과 다른 것은 1번 집합 건물의 관리단도 법인 아닌 사단입니다. 따라서 소송상의 당사자 능력을 가져요. 참고로 집합 건물의 관리단은 입주자 대표회의가 아니고요. 구분 소유자의 모임, 쉽게 말하면 집주인의 모임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거죠. 평상시에는 살고 있는 사람이 중요하니까 입주자 대표회의가 뭐죠? 힘을 발휘하고요. 만약에 그 아파트를 재건축하거나 리모델링 할 때는 누구의 힘이 세지? 소유자들의 힘이 세지죠. 그때는 뭐죠? 관리다는 것에 힘이 세집니다. 그래서 입주자 대표회의는 입주민들의 모임이고 집합 건물의 관리다는 뭐죠? 구분 소유자, 집주인들의 모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둘 다 성질은 뭐죠? 법인 아닌 사단이고 물론 소송의 당사자 능력 인정이 됩니다. 2번 재건축조합도 뭐죠? 법인 아닌 사단입니다. 대표자가 정관을 위반하여 사원층이 결의 없이 체결한 계약은 상대방이 그와 같은 대표권 제한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가 아니면 유효하다. 맞는 지문입니다. 조심할 것은 뭐냐면 이게 법인하고 좀 다르죠. 예를 들어서 지웠나요? 법인의 대표에 관한 대표권 제한을 하고 있다면 뭘 해야 돼요? 등기를 해야 되고 등기하지 않으면 선의 제3자에게도 악의 제3자에도 뭐 할 수 없어요? 대항할 수 없잖아요. 근데 재건축 조합은 법인이 아닙니다. 법인 아닌 사단이죠. 그죠? 그 다음에 그럼 법인 아닌 사단의 대표권 제한이에요. 그죠? 적어볼까요? 다시 한번 적어볼게요. 법인의 대표권을 제한하려면 정관에 기재를 해야 되고요. 또 기재를 하고 제3자에게 대항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등기가 필요하다. 그죠? 근데 법인 아닌 사단의 경우에 문제가 좀 있어요. 법인 아닌 사단에 대한 대표권 제한을 등기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법인 아닌 사단이 뭐예요? 법인의 실질적 요건은 다 같이 있지만 뭐만 안 하고 있어요? 설립 등기를 안 하고 있잖아요. 따라서 법인 아닌 사단은 뭘 안 하고 있어요? 설립 등기를 안 하고 있으니까 등기를 해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는 논리가 성립되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 판례는 요 대표권 제한을 제한에 대해서 상대방이 알았거나 또는 뭐요? 알 수가 있었다면 요 상대방이 뭐 할 수 있어요? 대항할 수 있다는 입장이거든요. 뭐와 상관없이 등기했는지 안 했는지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법인 아닌 사단은 뭐 할 수 없습니까? 등기할 수가 없으니까. 따라서 이번 지문에 나와 있던 것처럼
대표자가 정관에 위반하여 사원체 결의 없이 체결한 계약이에요. 그러면 지금 대표자가 계약을 체결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사원체 결의가 필요하다면 일종의 것은 뭐예요? 대표권 제한인데 뭐 할 수가 없어요? 등기할 수는 없을 거니까 대표권 제한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아니면 유효하다는 게 판례 입장이기 때문에 이번은 뭐죠? 맞는 질문이고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3번 당연한 질문이고요. 4번 재건축 조합도 법인 아닌 사전이니까 그 소유형태는 뭐죠? 총유고. 5번 주택조합의 대표자가 외관상 직무에 관한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그것이 개인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면 이것도 일종의 뭐예요? 대표권 남용이죠. 대표권 남용 원칙적으로 어떻게 해요? 유효합니다. 따라서 주택조합이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질문은 뭐죠? X가 되고 답은 뭐죠? 5번이고 5번은 뭐라고요? 대표권 남용이라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9번입니다. 법인 아닌 사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7회 기출문인데 이게 매년 내는 건 아닙니다. 법인 아닌 사단에서요. 근데 내면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2번 보시면 법인의 대표권 제한의 등기에 관한 규정은 거래의 안전을 위해 법인 아닌 사단에도 유추 적용된다. X. 왜요? 법인 아닌 사단은 뭐 하지 않아요? 등기를 안 했죠. 그러니까 등기를 안 했으니까 이 규정만은 적용될 수가 없고요. 답은 뭐죠? 2번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40번입니다. 법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으로만 연결된 것은 기억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이나 이사는 필수 기간이므로 기억은 뭐죠? X가 되는 얘기죠. 니은 정관에 기재되지 않은 이사의 대표권 제한은 뭐죠? 무효고요. 디귿 이사은은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연대의 법인을 대표한다. X죠. 각자가 법인을 대표합니다. 1번 법인의 직무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의 외형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물론 뭐죠? 맞는 지문이겠죠. 미음번 권리 능력 없는 재단의 재산도 총유조를 기속한다. X입니다. 권리 능력 없는 재단은 단독 소유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이 보시면 94년도 옛날 판례이기 때문에 중요한 건 아니지만 일단 기억해 두시고 답은 뭐죠? 4번이 되는 거죠. 41번입니다.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유효한 행위. 1번 사단법인의 해산 결의. 이거는 허가 자체가 필요 없고요. 2번 재단법인의 정관 변경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되죠. 어디서 허가를 얻는 게 아니에요? 법원으로부터 허가를 얻는 게 아니죠. 3번 부재자가 생사가 불명한 경우에 부재자가 정한 재산관리인의 권한을 넘는 행위는 법원에 뭐가 필요하죠? 허가가 필요하죠. 답은 3번이죠. 미성년자가 자신의 노무 제공에 따라 임금을 청구하는 행위는 미성년자라도 독자적으로 할 수가 있고요. 5번 친권자가 미성년자의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무를 부담행위 행위는 아들의 동의가 필요한 것이지 법원의 허가가 필요한 것은 아니죠. 42번 비법인 재단. 비법인 재단은 단독 소유입니다. 답은 4번이죠. 자, 이제 권리의 객체가 나옵니다. 기본 확인 문제에서 첫 번째 1번 문제 물건이 나옵니다. 물건이 뭐죠? 유체물 및 관리 가능한 자연적. 둘로 나뉘죠. 부동산과 동산. 부동산은 뭐죠? 토지 및 그 정착물. 동산은 뭐죠? 부동산 이외의 물건. 1번 부동산 이외의 물건은 동산이다. O. 맞는 질문이죠. 2번 임목 등기가 되지 아니한 식재된 수목은
토지의 일부로 평가됩니다. 다만 명인 방법을 갖추면 토지에 분리된 부동산으로서 거래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2번은 뭐죠? 맞는 질문이죠. 3번 유채 및 유골은 재산 주재자에게 소유권이 제사 주재자 상주라고 하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종손입니다, 그죠? 종손. 큰 아들, 큰 손자, 종손이고 소유권이 기속되기 때문에 제사 주재자는 이를 포기할 수 있다. X. 포기할 수 있다. X죠, 그죠, 그죠? X. 해설을 보시면 유채 및 유골은 제사 주재자에게 소유권이 기속되기 때문에 제사 주재자는 이를 포기할 수 있다. X입니다. 그죠? X. 그죠? 해설이 어떻게 포기할 수 없다. 이렇게 좀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죠? 오타죠, 오타. 그죠? 그러니까 이 보면은 그 옛날에는 장손이면 엄청난 권리가 있었죠. 그죠? 그러니까 뭐죠? 제사 주재권이 대단한 권한이었는데 요새는 완전히 뭐죠? 짐이죠. 뭐 할 수도 없어요? 포기할 수도 없고. 그죠? 그래서 옛날에는 큰 며느리 하면 아이고 잘 됐다 그랬는데 요즘에 뭐죠? 큰 아들이래 그러면은 우리 딸 못 준다 이놈아. 그죠? 시대에 따라서 뭐죠? 의미가 달라지죠. 이번에 홍준표가 멋있는 말 했죠. 홍준표가 설거지도 하세요 그랬더니 남자가 왜 설거지를 하냐고. 그죠? 뭐죠? 그죠? 남자가 왜 설거지 하냐고. 남자와 여자 뭐 다른 거라고 뭐 그런 식으로 발언을 했더라고요. 그죠? 물론 뭐 요거도 먹을 짓이죠. 이런 분은 미친놈이겠지만 은근히 남자들 입장에서는 아유 속 시원해. 그잖아요. 그러니까 말로는 미친놈 그러지만 이런 얘기부터 욕하실 것 같은데 남자들 속 깊은 마음속에는 맞아 우리도 한때 저렇게 얘기한 때가 있었지. 근데 그게요. 그 사람은 홍준표는 굉장히 머리가 좋은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계산된 행동입니다. 그죠? 계산 행동. 요거도 먹겠죠. 그죠? 근데 지금은 그 홍준표는 욕이라도 얻어 먹으면서 뭘 생겨야 돼요? 지지층을 만들어 가야죠. 그죠?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 유승민인가요? 유승민처럼 자꾸 착한 행동, 좋은 말만, 그죠? 계속 착한 말, 좋은 말, 훌륭한 말 말하면 유권자들이 유승민은 뭐예요? 신경도 안 쓰잖아요. 그 사람은 점점점 뭐가 돼요? 존재가 없는 사람을 바뀌어가잖아요. 그죠? 왜? 어차피 문재인도 착한 말을 하니까. 근데 이제 홍준표는 뭐예요? 막 이상한 소리, 뭐 2대 계집애들 막 이러면서 막 해대면 이게 뭐냐면 국민의 반 이상은 이런 미친놈 그러지만 나머지 뭐죠? 30~40%는 아유 속 시원해 이런 사람도 있다고요. 속으로는. 그러면서 뭐죠? 자기 지지층을 뭐죠? 확대가는 거죠. 그러는 바람 누가 지금 위태해졌죠? 안철수. 철수 형이 좀 위태해졌죠. 그죠? 우리 철수 형은 잘 돼야 되는데. 잘 될까요? 예? 목 완전 섰죠. 그죠? 모르겠어요. 문재인 될 수도 있죠. 뭐. 저는 오히려 홍준표가 또 의외로 예. 그때는 그 마판에 뭐죠? 그 이해창 아들. 그 아들이 체중 미달로 면제됐죠. 그죠? 그것 때문에 그런 거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문재인에 대해서 어떠한 그런 메가톤적인 어떤 돌발적인 변수가 없는 한 문재인 되지 않을까요? 철수형이 됐으면 좋겠는데 우리 안씨 집안도 좀 대통령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저는 이유 없어요. 그냥 안실에서. 예. 그래요? 원래 우리 그 성씨들이 대부분 로얄 패밀리인 거 아시죠? 뭐 김해 씨는 살호국, 그죠? 살호국 로얄 패밀리. 뭐 경주 씨는 뭐죠? 신라. 그죠? 뭐 고씨는 고구려, 뭐 전주희 씨는 뭐죠? 조선, 뭐 그죠? 전씨, 왕씨 이건 뭐죠? 고려이잖아요. 이 순웅한 씨는 한 번도 그쪽에 가본 적이 없어가지고 맨날 뭐죠? 남 뒤치가 따를 걸 역사적으로 그죠? 수천 년간 해가지고 한번 대통령도 한번 누가 돼봐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 안씨들은 철수형 무조건 찍습니다. 저는. 저는 닮지 않았어요? 예?
닮았죠, 그죠? 저희 집안에 그렇게 생겼어요. 근데 안희정 그 사람은 조금 우리 안씨 같이 안 생겼어. 좀 피가 좀 섞였나 봐. 아이 뭐 그런 거 아니에요. 전 뭐 아무 생각 무슨 그냥 안씨라고. 아, 왜 가요? 또 가서 갔다가 또 깜빡하지. 저는 그냥 강의하는 게 천직입니다. 그죠? 솔직히 그게 저는 개인적으로 그 권력이 주어지면요. 권력 자체가 스트레스도 있어요. 그죠? 왜냐하면은 자기 어떤 자유재량이 주어지면 자꾸 외압이 생기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는 이렇게 줄 잘 서서 청와대 들어가면 어떻게 가가지고 막 전해가지고 뭐 저희 당수보전에서 우리 아들 취직하는데 전화 한번 해주라부터 시작해가지고 외압이 막 들어온 거잖아요. 근데 거기서 그냥 뭐 인간적으로 우리 당수부가 그러니까 뭐 한번 전해줬다. 그럼 바로 깜빡하는 세상이잖아요, 지금은요. 그러니까는 결국은 굳이 뭐하러 그 짓을 하냐고. 막 예를 들어서 옛날처럼 청와대 딱 들어가는 순간 뭐예요? 막 그냥 내 멋대로 막 하고 그죠? 음주운전 애들 나 청와대 있어 그러면 봐주고 막 이런 시대면 가볼 만하지만 지금은 청와대 들어가는 순간 신부처럼 행동해야 돼. 카톨릭 신부나 스님, 성지차처럼 행동해야 되고요. 집안에 있는 대소사도 뭐 하면 안 돼요? 신경 쓰면 안 되고 그죠? 꿀라면 뭐하러 들어가? 아우. 예. 공무원도 그렇잖아요. 그죠? 괜히 그거 됐다가 괜히 나중에 문제 생겼죠. 아유, 근데 3초가 빠졌는데 빨리 돌아와야 돼. 우리 돌아와야 돼, 지금. 돌아와야 돼. 그죠? 1번입니다. 그죠? 돌아와야 됩니다. 3번. 한 필의 토지 일부분이 별개의 부동산 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분필 자체를 걸쳐야 된다. 맞는 지문이 1번 일권일 때 그렇습니다. 5번. 특정된 물건의 일부나 집단에 대해서도 공시 방법을 갖추면 하나의 독립된 물건이 될 수 있다. 맞습니다. 틀린 것은 뭐죠? 3번이죠. 2번 동산과 부동산의 구별 실익이 없는 것은 1번 소유권 취득의 요건이 달라요. 부동산은 20년, 동산은 10년 또는 5년이에요. 따라서 구별 실익이 있고요. 2번 유치권 성립 여부 구별 실익이 없습니다. 유치권은 동산, 부동산 불문하고 성립되고요. 답은 뭐죠? 2번이죠. 나머지 것들 나오는데 큰 의미는 없습니다. 설명드리지 않을 거고 3번입니다. 다음 중 토지와 분리하여 독립한 부동산으로 볼 수 있는 것 1. 가식된 수목 동산이에요. 가식이라는 말이 가짜로 심어졌다 이런 뜻이야. 가짜로. 그러니까 우리가 그 뭐죠 이렇게 농원 같은 데 가면 나무를 요새 팔잖아요. 그죠? 어떻게 팝니까? 이렇게 흙하고 나무하고 뿌리하고 묶어가지고 어떻게 새끼줄 이렇게 둘둘 가만히 팔잖아요. 근데 이거를 그냥 대충 가짜로 이렇게 심어 놓거든요. 요 가식된 수목. 이런 건 뭐죠? 동산이에요. 2번 석벽은 부동산이지만 건물의 일부고요. 3번 교량도 부동산이지만 이건 뭐죠? 토지의 일부고 4번도 마찬가지고요. 5번 미완성 건물인데 이거 좀 조심할 것이 뭐냐면 이런 문제입니다. 우리 판례는 기둥과 외벽과 지붕이 만들어지는 순간 건물이 된다고 봐요. 다시 말하면 기둥과 외벽과 지붕이 만들어지는 순간 그 건물이 뭐가 되지 않았더라도 완성되지 않았더라고 토지에 분리된 뭐죠? 독립된 부동산으로 봅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우리 건물이 완성된다는 것이 기둥하고 지붕하고 외벽만 있다고 건물이 완성된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도 뭐로 봅니까? 독립된 부동산으로 평가되기 때문에 답은 뭐죠? 5번입니다. 그죠? 다시 한번요. 기둥과 외벽과 지붕이 만들어지는 순간 토지에 분리된 뭐죠? 독립된 부동산이 됩니다. 4번 문제입니다. 종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종물은 주물의 구성 부분이 되어 독립성이 상실한다. X. 이런 거 우리가 뭐라 그러죠? 부합물이라고 하죠. 부합물. 그러니까 이런 얘기죠. 물건끼리 결합이 됐는데 달라붙었는데
분리할 수 없거나 분리하는데 과다한 비용이 들면 이걸 우리가 뭐죠? 부합물이라고 하고요. 부합물. 따라서 독립성이 상실했다는 말은 부합물이라는 얘기고요. 분리는 가능하긴 한데 만약에 분리하더라도 경제적 효용이 없는 경우만을 우리가 뭐죠? 종물이라고 한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시 말하면 분리할 수는 있지만 주된 물건과 달라붙어 있어야지만 존재 가치가 있는 게 뭐죠? 종물이고요. 종물의 가장 대표적인 게 뭐가 있었죠? 자동차 타이어. 그죠? 그래서 종물하면 뭐가 떠올리시면 되냐면 자동차 타이어를 떠올리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번 종물은 주문의 처분에 따라야 되고 자동차를 타면 타이어도 쫓아가는 것이 뭐예요? 원칙이에요. 다만 타이어만 따로 팔 수 있죠. 그죠? 당사자 간의 반대 특약은 무효이다. X. 특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고 3번 일시적으로 어떤 물건의 효용을 돕는 물건은 종물이 아니고요. 4번 종물은 동산이어야 하고 부동산은 될 수 없다. X. 부동산도 종물이 될 수 있고 가장 대표적인 것이 횟집에 붙어있는 수족관을 들죠. 5번 주유소의 주유기는 분리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분리해봤자 아무런 존재 가치는 없기 때문에 주유소 건물의 종물이라는 것이 판례이다. 맞네. 답은 뭐죠? 5번이죠. 5번 문제입니다. 천연과실은 자연적, 유기적 산출물뿐만 아니라 인공적, 무기적으로 수치되는 것도 포함된다. 맞을 거고요. 2번 과실에 치대하는 민법 규정은 임의 규정이다. 다시 말하면 특약으로 달리 정할 수가 있고요. 3번 원물과 과실이 모두 물건이어야 한다. 4번 자연적, 유기적 산출물이라도 그 용법에 따라 수치한 것이 아니라면 천연과실이 아니다 해가지고 우리 학설이 뭐가 되냐면 관상용 이런 거죠. 사과나무의 사과는 뭐가 돼요? 과실이잖아요. 그죠? 근데 만약에 이 사과나무가 재배 용도로 재배된 것이 아니라 관상용으로 심어 놓은 거라면 관상용이 뭐예요? 보기 좋으라고 뭐죠? 심어 놓은 거라면 그것은 교재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용법에 따라 수치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때 사과나무의 사과는 과실이 아니다라는 학설이 있어요. 판례라니까 중요한 건 아니고요. 5번 주물에 대하여 시효로 소유권을 취득한 자는 종물에 대하여도 시효취로 인한 인도 청구를 할 수 있다. 유의하실 것은 뭐냐면 여기 후반부에 보시면 종물에 대하여도 시효취로 인한 인도 청구죠. 그러면 종물에 대해서는 시효취득자가 뭐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점유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죠. 종물이든 주물이든 취득수요자는 반드시 뭘 해야 돼요? 점유를 해야 되기 때문에 5번은 뭐죠? X고 5번이 답입니다. 자, 넘겨보시면 실전 예상 문제가 나옵니다. 권리의 객체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바다는 원칙적으로 사적 소유의 객체가 될 수가 없고요. 국유겠죠. 2번 신체로부터 분리된 신체 일부도 물건이 될 수가 있고요. 3번 한 동의 건물이 등기를 갖춘 경우 건물은 언제나 하나의 물건으로 그 일부만이 독립된 권리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X입니다. 이게 말이 좀 이상한데 이런 얘기입니다. 한 동의 건물을 따로따로 구분해서 소유하고 있으면 이걸 우리가 구분 소유권이라고 하고요. 구분 소유권의 객체가 되는 부분을 우리가 전유 부분이라고 해요. 또 이렇게 한 동의 건물을 여러 사람이 나눠 가지고 있다면 이걸 우리가 뭐죠? 집합 건물이라고 하거든요.
아파트를 말합니다. 그죠? 그러면 아파트는 한 동의 건물을 각 세대별로 개별적으로 뭘 가지고 있는 거죠?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거니까 교재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한 동의 건물은 언제나 항상 일부만이 독립된 권리를 목적으로 할 수 없다는 지문은 뭐죠? X가 되고 아파트와 같은 구분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가 있습니다. 4번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이죠. 이것도 좀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는데요. 수목에 대해서는 명인 방법을 통해서 부동산과 분리해서 거래할 수가 있고요. 아니면 임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등기를 하면 등기를 통해서 토지와 분리해서 거래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유의하실 것은 명인 방법으로는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완전한 공시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명인 방법을 통해서 저당권을 설정할 수는 없고요. 임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는 등기라면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무엇도요? 저당권을 설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근데 조심할 게 뭐냐면 양도담보입니다. 양도담보. 명인 방법으로 양도담보를 설정하는 것이 가능하다.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양도담보라는 것은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담보거든요. 그럼 역으로 양도담보는 소유권을 이전할 수만 있다면 어떠한 물건도 다 양도담보를 설정할 수가 있거든요. 그럼 역으로 명인 방법으로 뭘 이전할 수 있죠?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다는 말은 명인 방법으로도 양도담보 설정은 가능하다는 거 좀 따로 좀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4번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에 대해서는 저당권을 설정할 수 없다는 지문은 맞는 지문이고요. 5번 다 자란 1년생 농작물은 정당한 권한에 대해서는 물론 정당하지 않은 권한에 대해서도 독립한 부동산을 본다는 말은 기억나시나요? 농작물은 토지에 부합하지 않습니까? 부합하지 않는다. 따라서 땅 주인 거가 아니라 뭐죠? 경작자 거다. 이런 취지인 거죠. 7번입니다. 물건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을 찾는데 4번 보시면 임목에 관한 법률에 의해 등기된 임목은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을 뿐이다. X. 임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등기했다면 무엇을 설정하는 것도 가능하죠? 저당권 설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8번 옳은 것을 찾는데 1번 무채물도 관리가 가능한 자연력도 물건이 될 수가 있으므로 1번은 뭐죠? X고 2번은 유채물이라 하더라도 관리 가능성이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 가지고 달 유채물이죠. 그래도 그것이 뭐예요? 물건은 아니거든요. 그죠? X고 3번 피상속인의 유채유골은 제사용 재산의 준해 그 제사주자에게 승계된다. 맞겠죠. 그 다음에 4번 농작물은 토지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토지 소유자 거가 아니라 뭐죠? 경작자 거가 되고요. 대체물, 부대체물은 물건의 객관적 성질에 따른 분류죠. 당사자 의사에 따른 구별은 뭐죠? 특정물, 불특정물이 당사자 의사에 따른 분류입니다. 9번 문제입니다. 동산과 부동산을 구별할 실익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은 5번 점유취득시효는 둘 다 인정되죠. 뭐요? 기간만 다를 뿐입니다. 그죠? 10번 부동산과 동산의 구별 실익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전세권이나 유치권은 부동산에는 성립하지만 동산에는 성립하지 않는다. X입니다. 유치권의 객체는 동산, 부동산을 불문하고요. 밑에 나오는 거는 해당 부분에서 공부할 부분이고 이렇게 볼 건 아닐 것 같습니다. 넘겨보시면 11번이 나오죠. 틀린 걸 찾는데 1번 물권 변동에 관해 부동산, 동산 모두 공신의 원칙이 적용된다. X죠. 부동산에 대해서는
부동산 등기에 대해서는 공신의 원칙 인정하지 않고요. 동산의 점유에 대해서는 공신의 원칙을 인정하는데 그게 뭐였죠? 선의 취득이었죠. 그죠? 물권법에서 올 문제죠. 12번입니다. 주물과 종물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인데 기억, 명의 방법을 갖추지 못하고 임목 등기를 하지 않은 수목은 토지의 종물이다. X. 지었네요. 토지의 부합물이죠. 그죠? 다시 말하면 수목은 원칙적 토지에 뭐죠? 부합됩니다. 종물이 아니라 뭐죠? 부합물. X네요. 디귿번 보시면 종물은 주분에 따르는 것이 원칙이므로 종물을 따로 처분하기로 한 약정 무효이다. X. 자동차를 팔면 타이어도 쫓아가는 것이 원칙이지만 타이어만 파는 것은 가능하니까 이것도 뭐죠? X죠. 미음번 종물은 주물의 구성 부분이므로 독립성이 없다. X. 구성 부분이고 독립성이 없는 것은 종물이 아니라 뭐죠? 부합물입니다. 13번 1번이 답이고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4번 볼까요? 다음 중 주물과 종물 관계로 볼 수 없는 것은 1번 백화점 건물과 그 건물 내의 전화 교환 설비는 종물입니다. 왜냐하면 분리할 수는 있지만 존재 가치가 없으니까. 2번 주유소와 그 지하에 매설된 유료 저장 탱크는 부합물입니다. 왜요? 기름 탱크는 분리할 수 없거나 분리하면 과다한 비용이 드는 경우로 평가되겠죠. 따라 답은 뭐죠? 2번이 되는 거죠. 15번입니다. 주물과 종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주물을 처분할 때 특약으로 종물을 제외할 수는 없다. X. 2번 계속 타이어 생각하면 됩니다. 물건이 주물의 소유자나 이용자의 상용에 공여되고 있더라도 주물 그 자체 효용과 직접 관계가 없다면 그 물건은 종물이 아니다. O. 맞는 질문이죠. 2번이 답이고요. 3번 물건의 소유자 그 물건의 상용에 공하기 위하여 자기 소유인 다른 물건을 이에 부합하게 한 때에는 그 부합물은 종물이다. X. 부합하게 했다면 부합물이지 뭐는 아니에요? 종물은 아니고요. 4번 주물과 종물에 관한 민법 규정은 권리 상호 간의 관계에서 유추 적용되지 않는다. X. 유추 적용될 거고요. 5번 안 읽어봐야 되겠죠. 가재득으로 보관한 창고는 본체 종물이 될 수 없다가 아니라 어떻게요? 있다가 되겠죠. 그죠? 여기까지 할까요? 그죠?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는 70페이지부터 보도록 하고 조금 그죠? 더 했으면 좋겠는데 터들르다 보니까 설명이 좀 부족해지는 것 같아서 급할수록 쉬어가라고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그죠? 다음 주에는 권리의 변동으로 들어가죠. 그죠? 권리의 변동으로 들어가서 100페이지는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차고까지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차고. 사기 강박은 안 넘어갈 거고요. 그래서 108페이지 25번까지 좀 풀어보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108페이지 25번까지. 자,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